자,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 및 내란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지금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을 허락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뭐 주거에 제한을 두고 증거인멸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관련자와 접촉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26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왜 이걸 내가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이제 구속기간 만료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을 텐데 왜 법원과 검찰이 석방되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굉장히 어려운 논쟁이에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서 석방할 때 그전에 날짜로 계산하다가 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줬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만 아니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속된 사람의 인권도 좀 보장을 해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하필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런 X 같은 결정을 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었죠. 네. 지금 이것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6개월에 웬만한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속을 두 달 해서 6개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엄청난 내란 외환, 뭐 이런 범죄는 그렇게 재판이 빨리 끝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풀어주는 게 맞아요. 일반론으로는. 그런데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을 그것 때문에 풀어줘? 네. 이거는 국민 감정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차원하고 국민 상식하고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이 문제가 딱 걸렸어요. 대법원인가에 갔을 때 그 기한을 넘겨갖고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걸로 영장을 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영장이 안 들어가 있던 SK하고 어느 기업체 두 군데 돈 뜯어낸 네. 이거를 따로 영장을 받아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벌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안 하는 거예요. 검찰도 안 하고.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냥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하필 김용현을 갖고 또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내란 특검 시작되면은 검찰 경찰 수사 중단하고 내란 특검으로 다 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다른 혐의로 기소 네. 하면서 영장 받아서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네. 뉴스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네. 보석해준다니까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걸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거고 안 나가겠다고 우기는 놈도 사람도 부끄러운 네. 거고. 진심이 나왔습니다. 방금. 네, 그러네요. 예,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딱 그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 등 내란 기득권 카르텔의 네. 그 작품 그게 가장 좀 정확한 그 이외에는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드는 게 3대 특검이 뭐 집권 초반에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은 대다수가 동의를 하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일부 국민의힘을 위시한 세력들이 시작하자마자 보복부터 시작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건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맡겨놔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검찰개혁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이제 로드맵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와 동의를 얻기에 네.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받거든요. 네. 이거 화가 나 죽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그 전 대통령 풀려날 때의 감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끊임없이 안 좋은 거는 다 그 사람이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요거는 특검이 활동하기 좀 더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의 긍정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활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풀려나고 그 다음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분들도 지금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다 석방이 되는 건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야, 게다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을 거냐. 있죠. 서로 만나거나 예를 들어서 조건 없는 이제 석방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반역죄로 갇혀 있다가 그 다른 정치적으로 이 차베스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네. 석방 딱 될 때 기자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독재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지금 세상이 다르죠. 지금 세상은 이재명 정부인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풀려난다 한들,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풍을 맞으면서 훨씬 더 이게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 이게 진짜 이런 무도한 법들, 네. 어떻게 이 법 체계나 국가의 기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제일 큰 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네. 조은석 내란 특검. 네, 내란 특검. 그분이 검찰에서 특수수사 꽤 오래 했던 분이에요. 최근에 김의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좀 밝혔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사실은 조은석 검사가 많이 도와줬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한겨레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일면 토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한겨레가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네. 결국 박근혜 정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그때 한겨레 기자 하면서 팀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털어놓은 거죠. 사실은 그때 조은석 검사가 뒤에서 많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김의겸 전 의원 평가가 한동훈 검사를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네. 하던데 네. 그건 아니고 저리 가라다. 그건 아니고 진짜 네. 조선제일검은 조은석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후보자 추천될 때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은석 전 검사, 조은석 변호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은석 특검이 특수수사라는 게 법률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싹 다 다시 구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검, 특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어떤 활약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대할 게 많네요. 그러네요. 또 외교도 기대해야 되고, 네. 특검도 기대해야 되고.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재수사를 시작을 했죠.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음성 파일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계좌 관리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제 육성 파일이 확보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 증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수사를 해온 건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와서 확보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좀 검찰이 원래 갖고 있다가 이거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 공개한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뀌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그동안 압수수색해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김건희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부인일 때부터 봐준 거죠. 거기다 또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 그걸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뒤지면 뭐 나온다는 걸 모를 정도로 검사들이 아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봐줬다가 지금 이제 다급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검찰청이 폐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생겼으니까 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서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미 늦었어요. 지난 4, 5년 동안 너무 심하게 야당 탄압. 그러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법률적으로 사법살인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쪽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죄과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검찰 이것도 하다가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리다 넘겨야 돼요. 네. 역시 김건희 여사의 운명도 저는 그냥 여사라고 할게요. 네. 뭐 전직이지만 김건희 여사 운명도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그분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아마 감옥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이렇게 없다. 예측을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 기대까지는 저그룹프죠. 예. 네. 아니 그거잖아요. 부실 수사냐, 은폐 수사냐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예. 고의적인 부실 그렇죠. 수사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의적 부실 수사. 원래 아는 놈이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찍으면 넘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수사 결과로는 부실한 거고 본질적으로는 은폐하려고 했던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봐도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증거를 내밀었다는 거는 네. 이게 부실인지 은폐인지를 다 자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은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특검과 검찰개혁을 위한 동의의 수준들이 차근차근 높아질 것들이 축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3차 출석을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게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좀 심화됐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지만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뭐 과거 경제인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이런 수사를 앞두고 뭐 입원을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많죠. 뭐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있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근데 그거는 꾀병은 아니에요. 네. 뭐 실제로 아픕니다. 또 뭐 이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저는 첫날에 허리병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허리는 그건 꾀병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원래 그 전에도 약간 우울증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자기가 곧 감옥 꼭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네. 뭐 우울증 증상도 오고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 이것도 특검이 잘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이해하려고 들면 그 사람의 공공한 처지가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하겠지만 그 개인과 집단들이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네.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아팠던 사람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는 네. 역으로 희망이 있을 때 아하. 국민들이 망각할 거다. 네. 시간이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버티다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한 방에 탁 일어나는 방식은 버텨도 소용없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딱 서는 순간에 네. 역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에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전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를 가지고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시겠지만 좀 당장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떠한 피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검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본격화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다음 법적인 처분들을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것도 사실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한겨레 단독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씨 포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제 지난해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서 배제됐던 김상민 전 부정검사가 총선 뒤에 총선에는 못 나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게 그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김건희 씨가 이제 꽂아 넣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잖아요. 근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공천을 주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천에서 떨어진 게 미안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미안함이 아니고 좀 민망함이었을 것 같아요. 민망함? 내가 이렇게 쪽팔리는 힘이 거죠. 없는 걸 보여줬다니.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
노리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디딤돌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고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사가 관여를 했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되다니.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배지 달고 자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이제 이 배지는 내 거라 생각을 했을 건데 네.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 생기는 뭐 반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질상 되게 이렇게 그 본인의 네. 그걸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 헛다리를 짚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망함,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이력의 관리가 그 사람에게도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한 뭐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전례가 많아요. 총선 때, 작년 네. 총선 때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서 공천을 못 준 사람들한테 다른 공기업체 취업을 시킨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네. 이제 그런 거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 기관장한테 얘기해서 아니 누구 뭐 내 잘 아는 사람인데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 검토해봐라 이렇게 해서 썼다 그러면 그걸 꼭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걸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네. 뭐 연락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좀 어려운 범죄긴 해요. 네네. 다 미운 겁니다 지금. 국민 감정상은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다 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네. 차곡차곡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 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신비복숭아입니다. 6월 한 달간만 먹을 수 있는 지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신비복숭아인데요. 겉은 천도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 황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마켓하니의 신비 신선 복숭아는 믿고 드셔도 좋을 만큼 좋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신비복숭아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신비복숭아를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를 해주셔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60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은 여기서 개혁 혁신위를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당원들한테 이걸 할지 말지를 먼저 물어보고 혁신위를 꾸리든지 말든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60표를 얻은 이분은 이제 친윤계로 통하고 있는데 배경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역시 국민의힘은 TK 정당이다. 역시나 TK 정당이었다. 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 양주, 연천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분이 52세면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젊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분이 친한동훈계입니다. 그런데 30표 받았더라고요. 네. 친한동훈계가 정확히는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표를 좀 더 받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다수 국민의힘의 대부분 영남 중심으로 그 의원들은 그냥 송원석으로 가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또 경북고의 서울법대 학번으로 보면은 이 이른바 뺑뺑이 세대일 것 같은데 하필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할 때 또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또 대표가 되신다면 그분도 이제 경북고. 그래서 역시 그 TK 자민련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국민의힘.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의 연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6월 말까지 시간 끌다가 그냥 임기 만료. 예, 네. 그냥 뭐 사실상 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친윤석열 정당으로 그냥 명맥을 더 유지할 것 같다. 거기서 얘기하는 혁신.
이건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기대했다고 속만 상하실 거예요. 그냥 당분간은 뉴스 아이템으로 안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사실 좀 짜증 나거든요. 오늘 유일하게 기대 안 해야 돼. 시간을 좀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연 내부 혁신이 어떻게 할지.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말라 죽을 것인지 그분들한테 시간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그래요? 저 40%의 저주. 81%의 저주. 예, 그 저주가 또 역시.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당원들 20% 투표를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부정적이었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래도 이게 어쨌든 옆에서 보는 이게 정보 양의 차이가 좀 있다. 네. 그래서 미디어나 한 단계 걸러서 보는 일반 당원들의 평가가 원내대표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약간의 저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 결과를 보면서, 뼈치 더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민심과 너무 괴리돼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괴리돼 있을 수 있는. 이미 이들에게는 지금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0%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의원들이 정당의 주요한 내용들을 결정하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당원들의 참여들을 좀 더 높이는 게 훨씬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정당의 민주화들 그리고 대중들의 여론들과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뜨거운 거 아닙니까? 후보 교체하려고 할 때 당원들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주도를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당원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집단 지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이걸 당원들 투표로 붙이자 못 받죠. 하면 네. 작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혹은 민주당이 지금 민주정당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히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 당에서는 네. 당원들이 조금 민주적으로 뭔가를 오히려 의견을 더 낼 수 있는 있죠. 방안이 예. 필요합니다. 이해관계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가치 지향성들이 당원들에게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민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그렇게 당원 투표로 혁신을 그렇죠. 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가는 했는데 거죠. 이제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8월 달에 아마 전당대회를 할 것 같아요. 누가 되나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지금 되더라고요. 나오냐 마냐 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할 네. 거고 또 나경원. 나경원 이분도 당연히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당심으로 보면 김문수가 되는데 네. 다만 한 가지 몇 년 전에 이제 그 전국 선거 3연패하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그 적이 남아 있다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도 떨어지고 혹시라도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당원들이 그 토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국민의힘 책임당원 네.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은 김문수 쪽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좀 걱정이라고 뭔가 좀 한번 좀 판을 뒤집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당원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8월 달이면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윤계 원내대표의 김문수 대표 그거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정책 상상력으로 보면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안을 당원 투표로 걸자고 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저는 전당대회 정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심판을 그 개혁안으로 걸어버리면 네. 그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직하고 파격적으로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까 승산의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1년짜리인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특히나 탄핵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네. 게다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김용태, 이준석, 그다음에 뭐 만났습니다. 김현석 의원들 이렇게 만났어요. 맞아요. 그냥 자 펼쳐놓고 생각한다면 한동훈 플러스 김용태 플러스 거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개혁신당까지 합쳐질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기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80%에 국민 여론 20%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들이 되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한동훈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할 일이 없는데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올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거론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인천계양 이거는 한동훈이 나가냐? 그러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게 아니어도 선거법 위반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몇 개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약 길게 생각한다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원내 경험이나 이게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정치 쪽에 있어서의 타이틀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있죠. 그러면 온전히 집중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명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도 당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당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됐을 때만 핫바지 뭐 이런 이야기 바지 사장 핫바지가 아니죠. 바지 사장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시스템 속에서 직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무게들이 있는 겁니다.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비중이 높아지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현안이 찬반으로 갈려버리는 정도의 프레임 규정력이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합이 가능해진다면은 전당대회가 엄청난 흥행과 함께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도 가질 수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놓고 기대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저도 막 흥분이 됐는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